이거 핸드폰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해도 그런가요? 다른 거 없지. 아, 다른 그 카메라 고프로 안 하신다고 했죠? 그거 카메라가 없지. 이게 네트워크 연결돼야 되거든.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방송 카메라 와이파이 되는 거. 삼성의 카메라라든지 예. 아니면 그걸 들고 다니잖아. 아니면 휴대폰 하기도 하고. 휴대폰 그 LTE로 연결하면 안 끊겨. 2시간 반 늦게 해봤거든. 그건 안 끊겨. 아, 와이파이라는 거. 그러니까 와이파이 기기가 뭔가 있나. 아, 빅헤드님이 글자 못 읽고 있어야 되거든요. 글자 다 읽고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또 광고. 왜 덥지? 그 에어컨 용품 갖다 주세요. 아, 목욕이 맵다, 그죠? 좀 잠깐 내놓을게요. 물을 좀, 예. 밖에 좀 내놔주세요. 또 오늘도 어김없이 자꾸 지금 꺼지고 있습니다. 빅헤드님이 아까 질문을 잠시 봤는데, 손가락 짧은 사람 안 된다 그랬죠? 제 손가락 짧습니다. 저보다 짧은 사람 없을 거예요. 네, 다 됩니다. 제가 아마 제일 짧을 거예요. 자, 2개를 하면은, 캐스팅 할 때, 클러치 누르고 캐스팅 다 됩니다. 릴링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쌍파하는 거. 문제는 쌍파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저희는 어탐을 보면서 바닥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탐이 없으면 바닥 지형을 모르잖아요. 하다가 미끌림거리면은 난감합니다. 근데 보통 낚시할 때 미끌 2개 거리도 2개 다 빼거든요. 반대로 다 빼는데, 초보들이 카약을 아직 운영을 잘 못하면은, 그 와중에서 낚싯대 부러뜨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리고 바닥 상황을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센터포더님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밑에 광장에 있다가 요 근처 파주인가 요 근처에 이사 온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전화 왔었는데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온답니다. 아까 제가 댓글을 다 못 읽었어요. 댓글 다 못 읽고 방송이 끝나고 있거든요. 뒤에 달린 거, 그 댓글 질문 내용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있으면 하나 보자는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내가 못 본 것 같은 거.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이 끊어지면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 하려고 뭐도 준비했는지 압니까? 뭐 쓰진 않는데 뭐 준비된 거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조명입니다. 조명. 네, 조명은 준비했는데 조명 못 쓰고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빛이 나면 안 됩니다. 그죠? 번쩍번쩍해가지고. 빛이 나면 얼굴이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이마가 빛이 납니다. 지금도 이마 빛나네요. 그죠? 제가 하면 제 얼굴 보고 있는데. 아니, 만순이 짖는 소리까지 들립니까? 만순이 여기서 살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세무사 가가지고, 세무사 가지고 그걸 했어요. 사업자를 제조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네, 이유는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새로 구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것도 시도해 보려고 지금 제조업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바빴습니다. 여러 군데 뭐 은행 갔다가 세무서 갔다가 이발도 하고 갔다 와가지고 정신없었고. 문어 출전 어디로 가냐고요? 문어 일단은 지난번에 갔다 온 데는 거기 어디였죠? 삼여도. 삼여도. 삼여도라고 들어봤는데. 삼여도? 예. 예, 지난번에는 처음 갔었어요. 남평산인데. 예. 거기 갔는데 뭐 조금 애매한 게 여차하면 오픈 해버릴까 어쩔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 현지 사람들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관광지가 있으면 그래도 그 관광객으로 사람들 들어온 것에 익숙해지기 괜찮은데 여기는 관광객이 어촌객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고 있는 뭐 관광객이 가는 곳에서 카약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항도도 문제 안 됩니다. 아마 항도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너무 많이 몰리지는 말았으면 하는 게 제 심정이죠. 태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한 군데 10명 이상 몰리지 마라. 좀 흩어져 가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어원도로는 행사 때문에 딱 한 번 갔었어요. 거의 이제 잘 안 가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려진 A급 포인트는 피하고 이제 B급 포인트 위주로 다니고 있거든요. A급 포인트에 30명 가는 것보다 B급 포인트에 3명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포인트 발굴도 뭐 괜찮지 않나. 발굴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경험된 사람이 가야 됩니다.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무조건 남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야 돼요. 많이 갔던 곳, 알려진 곳. 그건 검증된 곳이고 첫 번째 안전입니다. 안전한 곳이고 그 다음에 안전하면서 고기도 적당히 나오는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경험되신 분들은 새로운 거 탐사다녀보세요. 맨 소그룹 해가지고 그러면서 절대로 인터넷 카페상에서는 지명을 올리지 마시고 동출한 사람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고 데리고 다녀가면 그렇게 과하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냥 새로운 거 가게 되면 지명을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경우 궁금한 사람이 같이 가는 경우에만 알려주라고 주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네, 삼여도 말자스님이 삼여도라고 그래놨네요. 네, 삼여도입니다. 예, 브락스선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얼굴 보지 사고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들어오고 계신 분이 한 10분 들어와 계십니다. 다음에 한번 50명 한번 채워봐야죠. 그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끝에 채비를. 예. 자, 다운샷을 하거나 봉돌이 담긴 상태에서는 이거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무게가 누른 상태에서 클러치 미끌렸을 때 클러치 누르면 잘 안 눌러집니다. 그럼 강제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금속 마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제로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쭉 드래그를 풉니다. 틀어가지고 줄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누르라. 아니면 봉돌도 살짝 들은 다음에 이게 느슨한 상태에서 눌러줘야지 마모가 안 되지. 강제로 줄이 당겨진 상태에서 억지로 누르게 되면 부분 마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끌리는 걸렸다면 드래그를 꽉 잡아주고 줄을 쭉 당겨서 예를 준 다음에 그렇지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봉돌을 누를 때는 봉돌을 들었다가 살짝 놓으면서 예를 줄 때 그렇지 눌러주면 얘이 마모가 안 생기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모르고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클러치가 안 올라가고 잘 안 눌러지고 하는 문제를 알고 보니까 안에 그 기계 부분이 거기 알루미늄 같은 건데 나중에 마모가 돼가지고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거리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모델명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레고 인쇼입니다. 그렇게 마모가 되더라고요. 그 부품을 왜 알루미늄 만드는지 저는 아마 이유가 뭔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항상 누를 때는 클러치 누를 때는 텐션이 덜 가인 상태에 눌러주라고 합니다. 하늘보자님 질문. 아는 게 없어가지고 질문도 못 하겠네요. 그래도 아무거나 질문하면 되지. 아까 질문했던 거. 예. 백조기 처리? 백조기 어디로 잡으러 가면 될까요? 백조기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모래밭에 많이 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강어 우럭 잡으러 가지 않는 곳에서 백조를 잡으러 가요. 그 어디 가냐면 서해 쪽이나 안면도 쪽으로 많이 가죠. 예. 보통 주변이 바닥이 모래, 뻘 지형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 곳에 가시면 돼요. 보통 안면도 마금포, 그 다음 몽산포, 그리고 저 밑에 어디입니까? 마량. 네, 마량. 마량은 배가 많이 되면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수심은 한 5m에서 10m, 15m, 10m 전후로만 가시면 되고요. 미끼는 생미끼, 바늘은 좀 작은 바늘 사용하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묶음줄 써도 됩니다. 묶음줄 써도 되고. 자, 합사, 그리파파님 물어보셨네요. 자, 합사 어떤 게 좋을까? 합사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5, 6만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3만원 전후 있고, 그 다음에 만원 초반대, 만원 전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합사가 4합사냐, 8합사, 6합사냐, 8합사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고요. 합사가 꼬임이 적게 4합사 같은 경우는 덤성 꼬이고, 6합사는 좀 더 촘촘하게 꼬이고, 8합사는 아주 촘촘하게 꼬이겠죠. 어떤 차이가 나냐면, 그 가이드 지나갈 때 소리가 4합사는 소리 많이 납니다. 8합사는 소리가 아주 적게 납니다. 그래서 훨씬 부드럽게 나가고 거기서 다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강 두께 차이. 고가의 그 합사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 합사들은 같은 호수라도 실제 두께 가늘고, 저가 합사들은 실제 두께보다 2호라는데 2호 두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른 2호 두께는 굉장히 가는 거고, 같은 호수인데는 두께가 다르다는 겁니다. 강도를 맞추다 보니까 두께를 무시하고 강도를 맞춰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사를 갖다가 어떤 걸 고급 합사 쓸 거냐, 그 다음에 저렴하게 써도 되느냐. 다운샷 하는 거 저렴하게 써도 됩니다. 캐스팅 안 하고 그냥 수직으로 내리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운샷 할 때는 입문자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거는 2호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2호 사용하면 셀리도 안 터지고 어떻게도 안 터지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이 가늘어지면 좋은 게 조리 좋게 타죠. 그 다음 캐스팅할 때 비거리 좋아집니다. 스피닝 릴에 사용하는 캐스팅용은 합사를 좀 괜찮은 거 쓰라고 합니다. 일단 좀 더 가늘게 쓸 수 있고 비거리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이드에 들락날락 하는 게 자주 하잖아요, 그죠? 합사 코팅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샷은 조금 저렴한 게 쓰더라도 보통 보면 한 파워폴을 25,000원 하죠. 25,000원 3만짜리 쓰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 하는 거는 조금 나은 거. 그거 써도 관계 없습니다. 3만원. 요즘 832 같은 경우는 35,000원 정도 하잖아요. 저는 832 정도, 그 정도 쓰거든요. 35,000원짜리 정도 씁니다. 전혀 관계 없으니까, 특히 합사를 어떤 걸 고급 합사를 써야 되느냐. 예민한 낚시 있죠. 올라, 고래기, 문이라든지 작고 예민한 낚시하는 거는 굉장히 가능했습니다. 0.몇 호를 씁니다. 근데 그 합사는 서치면 터집니다. 서치면 터지기 때문에 그 합사는 좀 좋은 걸 써줘야 돼요. 그리고 다운샷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합사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 어느 정도 좋을까요? 3만원 정도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거는 파워프로, 그 다음에 파워 블레이드라든지 캐스팅 위주로 832는 캐스팅하기 좋더라고 보니까 매끄럽게 잘 나갑니다. 예, 알사스님 잘 잤어요. 알사스님 오늘 놀다 갔습니다. 방송한다는 얘기 듣고 바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본다고. 예, 구사사님 수고했습니다.
닥키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푹 자시고 좋은 꿈 꾸세요. 대박 꿈, 의복 충만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처음에 주제를 정해서 할까 얘기하다가, 야, 주제를 정해서 하게 되면 일방적인 이야기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식상한 낚시,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간에 어떤 이야기 넣으면 한 사람이 또 하나씩 질문하는 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몰랐던 이야기도 다른 사람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재밌고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참여를 높은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추워서 에어컨을 조금 낮췄습니다. 사실 방송하게 되면 제가 말을 많이 떠들잖아요. 혼자 막 떠들거든요. 갈증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휴식 타임 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러 갈까 이 생각도 들죠. 근데 방송 규제상 그거는 19금은 괜찮아요. 19금 방송을 설정해서 해버리면 술, 담배 마시는 나와도 괜찮거든요. 그 대신 들어올 때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들어오는 분들이. 포인트 개척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위성 사진을 먼저 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대충 지형, 바닥 지형이 물골이 어딘지 대충 형성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류라든지 보고 물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카약 런칭 랜딩이 쉬운지, 그 다음에 지형이 거기 있을 만한지, 런칭 랜딩이 쉬운지 보고 일단 탐사를 가는데, 갈 때 혼자 가면 거기 있는데 혼자 못 잡으면 아닌갑다 판단하실 때 여러 명이 가게 됩니다. 여러 명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한 5명 간다면 5명이 쫙 흩어져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거기 바닥이 어떤지 정보 주고받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게 되면 바닥이 수십 몇 메다에서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같이 만약에 안 잡혔다 그러면 한 번 가지 사실은 안 되거든요. 물때 좋을 때. 저희가 언제 출조를 주로 가냐면 물빨 쓸 때 갑니다. 남들은 살이 때 힘들도 안 가지만 저희는 살이 때 주로 갑니다. 살이 때가 고기가 훨씬 잘 나옵니다. 카약 타기 쉬울 때는 고기 안 나오고 카약 타기 힘들 때 고기 잘 나온다 얘기합니다. 탐사는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탐사 가지고 거의 성공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왜냐면 이미 정보를 갖다가 대충 파악하고 하니까. 소리시아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일단은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꽝 없었고 기본적으로 기본 다 했습니다. 올해도 안면도 쪽에 제 새로운 포인트를 다니고 있잖아요. 올해 한 번 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 카페상에는 지명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 기준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지명은 안 오는데 알 사람은 다 알거든요. 왜 못 올리냐면 뭐 올리지 말라면 저희 카페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가입 안 한 사람, 우리 회원 아닌 사람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노출되는 순간 전 국민, 전 낚시는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나마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괜찮다. 우리 회원이 가면 괜찮다는데 회원 아닌 사람, 항도 보시죠, 그죠? 전국에는 카약 50대 이상 뜨고 그 다음 보트 다 떴습니다. 그렇게 많아질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명한 노출을 안 합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면은 다 알고 위성 지도 많이 보세요. 보는 눈을 익혀놓으면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서해에 있는 섬들은 대체로 포인트가 좌하, 서남쪽, 서남쪽이 대부분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조류가 들어올 때는 확 밀고 들어오지만 빠질 때는 서서히 빠집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 물이 거칠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남쪽이 물이 치고 밀리기 때문에 거기는 돌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북쪽은 잔잔하게 빠지기 때문에 모래나 뻘이 형성되는 것은 동북쪽이죠. 동북쪽이 뻘이나 모래가 대체로 많고 서남쪽이 돌로 형성되는 게 많기 때문에 서남쪽이 대부분 낚시 포인트입니다. 농어 포인트도 대부분 그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자, 스풀. 릴 관리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스풀을 안 담궈 놓습니다. 그다음 스피닝은 스풀 담궈도 관계없는 게 베어링 없죠. 그것이 문제는 앞에 드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낚시대나 특히 릴 같은 경우는 물에 담그면 안 좋습니다. 그냥 물 뿌려가지고 흐르는 물 씻어주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스풀 물에 담궈도 되긴 됩니다. 근데 드랙이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습니다. 드랙은 물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베이트 릴은 기본적으로 베어링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잠시 담가놔도 물은 안 들어가겠지만 물에 담길 때 베어링이 캡이 씌워진 거 안 씌워지는데 바다에 오면 다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제하게 되면 물이 목에 들어가니까 굳이 물에 안 담궈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무기로 뿌림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할 거다 생각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낚시하고 나면 낚싯대 를 꼽힌 상태에서 샤워기나 그거로 돌아가면서 씻어줍니다. 다 씻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분해하는 거는 요 캡 정도 분해해가지고 스풀 빼가지고 한 이틀 정도 늘어놓습니다. 늘어놓고 조리배 쓰면 돼요. 기름 한번 뿌리든지 오일을. 그러니까 본체 분리하는 거는 반드시 물에 담겼으면 반드시 본체 분해해야 되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냥 계속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 없으면 거의 계속 씁니다. 야, 세차가 들어왔네요. 세차가 이야기를 하는데 숯불 물에 담그면 안 된다고. 예, 안 좋습니다. 그런 물에 씻는 게 좋습니다. 세차가 지금 아마 일하고 있을 건데 일하는 시간에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아까 개척하는 이야기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기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검증된 데만 갑니다. 새로운 거 맨땅 헤딩하러 안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카야타는 축제 변한다는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는 고기를 잡고 싶어가지고 많이 잡는 걸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큰 거 잡는 걸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잡는 거인데 그 자체를 즐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카야타는 재밌는 사람 같이 다니기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포인트, 새로운 어종, 새로운 재미로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포인트를 개척한다는 것은 꽝에 대한 두려움 없어야 됩니다. 새로운 거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검증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 같은 거는 지난번에 안면도 갔을 때도 새로운 잽이 다운샷을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다운샷을 전혀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올해 다운샷 전혀 사용 안 하고. 그래도 조과는 뭐 기본 이상을 하잖아요. 그죠? 다운샷이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조과를 검증되어 있고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낚시입니다. 근데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밌는 낚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꽝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도저히 안 잡히면 검증된 포인트가 하는 거예요. 낚시하다가 잘 나오는 것도 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곳을 많이 돌아다녀 봅니다. 돌아다니다가 새로운 포인트 참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주행거리가 좀 많습니다. 물이 서게 되면은 선 김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거 찾아놓으면 여기 괜찮네 싶으면 저장해놨다가 다음에 물 잘 흘러갈 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담가보고 나오면은 포인트 다시 확인 저장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제 어탕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한 300개 정도 찍혀있습니다. 뭐 전국이 다 찍혀있죠. 그렇게 자기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탕을 이제 교체하죠. 판매하게 되죠. 판매가 되면 포인트 안 옮깁니다. 그걸 다시 그대로 줘버리고 다시 맨 땅에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찾는 거, 그 나름 재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박 원장님 나가셨네요. 네. 세천하는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고 신항공 가가지고 심판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농어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번 해주세요. 잘하는 못하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감님 잘 쉬시고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바닷물에 잠기게 되면은 만약에 특히 낚시하다가 채비를 다시 묶는다든지 가위를 꼽는지 모르고 실수로 이렇게 물에 잠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릴 분해하셔야 됩니다. 릴 맹물에 완전 담가놨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완전 분해 정비하시면 좋습니다. 안 하면은 그 다음 출조할 때 릴이 서버립니다. 릴 관리 안 하면은 수명 2년입니다. 관리하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물에 잠긴 거 관리 안 했다. 그 다음 출조 때 써가지고 있습니다. 못 씁니다. 오, 셔천원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릴이 잠깐 침수됐다. 만약에 릴이 물에 살짝 담겨 올라왔다. 그럼 물로 일단 씻어야죠. 일단은 카약 타고 있을 때 그렇게 생기면 맹물, 생수 먹는 물 있죠. 물 한 뿌리세요. 뿌리고 쓰세요. 쓰시고 집에 와가지고 한번 정비하세요. 안에 내부는 물이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은 들어갈 겁니다. 가능하면은 물에 딱 잠겼다 싶으면 정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낚시를 1박 2일 하거나 2박 3일 한다 그러면 나오면은 몸은 안 씻더라도 릴은 물을 한 번 뿌려주세요. 물 한 번 뿌려. 핸들 이런 데 다 뿌려요. 특히 물 뿌렸을 때 드랙을 잠그고 스피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랙을 꽉 잠그고 물 뿌리는 게 좋아요. 그 드랙 안에 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안 하실 때는 드랙을 다 열어놓고 보관을 하세요. 자, 또 어떤 질문? 네, 빅헤드님 낚시 후 물로 전시 샤워주면 좋습니다. 보통 보면 일 오래 쓰다 보면은 안에 소금 같은 결정이 막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팁을 준다 그러면은 요 결합하고 할 때 스피닝 릴 같은 경우는 케이스 있잖아요. 릴 케이스 할 때 구리스를 테두리 쫙 발라놓고 딱 조립해버리면 그게 방수 역할도 합니다. 구리스는 방수 방청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릴이 뻑뻑해지고 적당히 바르면 소음을 줄여주는데 뻑뻑해집니다.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릴과 오일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빅헤드님이 말씀하시는 스피닝이라고 베이트리, 모를 때는 베이트리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몇 번 분해보면 스피닝 릴보다 훨씬 간편하고 훨씬 편한 게 베이트릴입니다. 구조가 훨씬 심플합니다. 제가 분해해봤을 때 가장 부품이 많은 게 스텔라였어요. 부품이 250개입니다. 그 와셔 같은 게 가장 어려운 게 큰 부품 안 어려운데 와셔를 잡아야 돼. 부품 하나 분해하게 되면 뒤편에 와셔가 붙은지 안 붙은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야 돼요. 스피닝에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배터리는 구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쉽습니다. 쇼를 보여달라. 다음에 세천아님이 옆에 있으면 보여줄 것 같습니다. 빅헤드님이 안 보고 싶대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쇼 하는 거 보니까 별풍 쏘는 게 단위가 다르던데요. 예, 드랙을 잠그고 하면은 드랙 속에 물이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물 뿌리들어 좋습니다. 그다음 보관할 때는 드랙이